안녕하세요. 코아 투더골드문 진행의 이정원입니다. 영국 중앙은행이 장기국채를 무제한 매입하겠다고 밝히면서 미국 증시와 더불어서 암호화폐 시장도 조금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상대적으로 좀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것들은 대형 바이어들이 많기보다는 대형 매도 세력들이 좀 적다고 분석해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 이런 상황에서 어떤 자세로 투자에 임하면 좋을지 오늘 전문가님들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미녀 전문가님, 비트초아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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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뉴스 읽어주는 비트초아입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자, 우선 오늘은요, 이렇게 계속 지지부진한 이런 장세에서 비트의 움직임이 왜 이런지, 그리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좀 투자에 접근을 해봐야 하는지 같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비트가 이틀 전에 20.3K 부근을 좀 강력하게 상승을 해줬다가 다시 또 이제 작년 11월부터 내려오는 우리 단기 하락 추세선이 있거든요. 거기 부근에서 다시 또 하락으로 전환이 된 뒤 계속 지지부진한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되돌림이 좀 많은 이런 장세에서는 사실 위아래의 움직임이 이제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장세에서 어떤 매수 관점을 가지고 이제 좀 진입을 하셔야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투자하면 좋을지 정말 봐야 할 게 많은 그런 장이죠. 이런 장일수록 1시간 동안 같이 보시면서 많은 것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되돌림이 많은 구간에서 어떻게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 투더골드문과 같이 시장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유일무이한 유일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일무이한 유일입니다. 네, 오늘 이제 오는 길에 보니까 하늘을 좀 보니까 안개가 막 좀 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도 조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며칠째 비트코인이 살짝 이제 움직임이 뭐 거의 없다 싶어요. 근데 뭐 1시간 보, 30분 보로 좀 쪼개 보면은 뭐 갑자기 급상승이 나왔다가 우리 자는 사이에 몰래 새벽에 좀 급락이 나왔다가 이렇게 계속 횡보세를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거래량을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거래량 캔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고, 아무래도 지금 자리에서는 매집하는 구간이기도 하고 매수세와 매도세가 굉장히 일정하게 보이고 있다라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은 아무래도 현물 시장에서 이제 움직임이 거의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현물 시장에서 선물 시장으로 좀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나도 현물 시장 재미없으니까 선물 시장 가서 한번 돈을 벌어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이제 거래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물 시장 하지 마시고 현물 시장 좀 더 기다려 보시면 이제 좀 더 재밌는 장 나올 테니까 투더골드문 함께 하시면서 좋은 기회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장일수록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코인 소식 볼 텐데요. 같이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중국 투자자 갑자기 암호화폐에 달려들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위안화 하락과 부동산의 붕괴의 이유를 들었는데요. 저번에 후오비 글로벌에서 중국 사용자를 막은 만큼 중국 사용자들이 좀 많이 줄었었지만 다시금 중국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 시장에 좀 유동성을 늘릴 수 있는 좋은 호재인 것 같은데 유일님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일단은 암호화폐 이제 중국에서 규제안이 나오기 전에는 전 세계 암호화폐 이제 순위를 보더라도 중국이 굉장히 압도적이었어요. 뭐 채굴도 압도적이고 암호화폐 이제 가지고 있는 것도 압도적이었는데, 중국 자체에서 이제 규제를 해버리니까 그 채굴자들도 이제 뭐 다들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고,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도 뭐 IP를 우회해서 뭐 다른 쪽으로 투자를 하게 되고, 이렇다 보니까 좀 안 좋은 모양새가 보이게 했죠. 근데 지금 시장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중국인들이 주도하는 시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과 뭐 미국이 거의 다 대부분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인들이 위안화가 좀 떨어지는 이 해치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을 이제 채택을 하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투자로 들어오게 된다면, 네, 또 호재로서 당연히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게 될 거고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이게 될 건데, 아무래도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규제가 아직도 굉장히 강력하다 보니까 암호화폐 뭐 절대 하지 마라. 뭐 채굴도 하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말고 뭐 저것도 하지 말고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거기는 이제 공산당이다 보니까 뭐 하지 말라는 게 많아서 지금 못 하고 있지만, 만약에 규제가 좀 풀리게 되고 서서히 들어오게 된다면 굉장히 호재로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시겠습니다. 애틀랜타 연은 총재가 11월엔 75bp, 12월에는 50bp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더리움 신규 주소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다고 합니다. 가격 조정의 전조일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신규 주소가 증가세가 좀 둔화가 된다면 이더리움 쪽으로 좀 수요가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머지 업데이트 이후에 이렇다 할 움직임 안 보이고 있는데 이더리움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유일님? 일단 뭐 머지 업데이트 전에 선반영이 굉장히 크게 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규 주소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지금 당연히 이제 관심도가 좀 떨어지고 머지 업데이트 이후에 뭐 가격적인 상승이나 뭐 이렇다 할 호재성 이슈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신규 주소수가 조금씩 이제 둔화되는 모습이 보여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더리움 기술 자체가 문제가 있다거나 뭐 오류가 생겼다거나 뭐 업데이트 간에 뭐가 제대로 안 됐다거나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뭐 여전히 좋은 코인이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 이후에 이제 서지 업데이트까지 진행 중이고 이제 발전해 나가는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더리움 이 코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의심에 여전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런 이더리움에 대해서 그냥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믿고 계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소식도 같이 보겠습니다. 네, 영란은행에서 장기 국채 무제한 매입에 들어갔습니다. 흔들리는 시장을 좀 붙잡는다는 시각이 있는데 아무래도 국채를 무제한으로 매입한다는 거는 양적 완화에 좀 해당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유일 전문가님, 이 부분이 좀 시장을 좀 올릴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그렇죠. 일단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시장이 경기 자체가 계속 역성장으로 이어가고 GDP 자체도 안 좋게 나오고 지금 뭐 인플레이션은 뭐 잡히지도 않고 계속 뭐 지지부진한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국채를 매입함으로써 이제 시장이 좀 돈을 풀어서 경기를 좀 살리겠다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러므로써 어제 이제 뭐 나스닥도 그렇고 코스피 그리고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이 나와졌어요. 뭐 대폭 반등한 건 아니지만 조금씩 올라와주는 모습은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는 있으나 일단 뭐 우리가 장기적으로 해야 될 숙제 같은 게 있잖아요. 인플레이션 요거를 잡아야 하는데 여기 아직 안 잡히고 있다 보니까 뭐 그렇게 크게 호재성 이슈로 다가오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유일 전문가님과 같이 코인 소식 살펴봤습니다. 항상 시장에 어떤 이슈와 호재들이 있는지 저희 투더골드분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썰전 코너 이어갈 텐데요. 오늘 주제 바로 횡보하는 비트코인 시장 대처 방법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2% 정도가 오르는 것 같더니 지금 다시 좀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시장인 것 같은데 초아님 차트 좀 봐주시죠. 네, 우선 같이 좀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비트코인이 좀 멀리 볼게요. 멀리 같이 보실 건데 지금 사실 하락이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11월 달에 이제 중국인들의 방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뭐 투자들을 막으면서 지금부터 여기 11월 달부터 지금까지 하락이 좀 이어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긴 하락 추세선이 그려지는데 자, 이때 보시면 지금 계속 이 긴 하락 추세선을 막고 떨어지는 모습들을 좀 계속 보여줬었습니다. 특히나 좀 이번에 한 이틀 전이죠. 이틀 전에 잠시 이제 상승이 있었는데 20.5K 부근까지는 올려줄 것 같더니 20.3K에서 강하게 밀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하락 추세선을 잘 확인하시고 이 라인과 다 가까워졌을 때 누군가의 매도가 항상 이루어졌다는 것을 같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월 월봉 마감이 지금 이틀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2014년 후로 매 9월마다 사실 장세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이제 해당하는 장세는 어쨌든 좀 9월은 항상 버리는 달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9월은 좀 매수하는 달이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9월 후반이나 10월 초 되면 이제 슬슬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는 그런 장이 많이 연출이 됐어요. 왜냐하면 9월은 이제 좀 1년 중 가장 좀 안 좋은 그런 장이고 10월은 보통 이제 그 1년 중에 두 번째로 좋은 달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조금 호전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마 이제 좀 시장의 호재들을 좀 띄워주면서 같이 좀 상승하는 모습들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라인은요. 20.4K 부근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좀 확대해 볼게요. 이때 20.4K가 좀
닿자마자 떨어졌죠. 20.4K가 닿을랑 말랑 할 때 그때쯤 떨어졌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20.4K에서 이제 일봉의 마감이 정확히 좀 되면 이제 그 후로 단기 상승의 추세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상승이 약간 단기적인 상승이 있을지라도 이렇게 보시면 계속 이제 꼬리가 길고 한 번에 하락이 쭉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장에서는 이제 단기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장에서는 정말 빨리빨리 좀 단타 매매를 좀 하셔야 된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같이 좀 보셔야 하는 게 우리 캔들 시간 배웠죠. 우리 2부 시간에 캔들을 이제 같이 강의했던 시간이 있는데 이 캔들을 좀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제 좀 꼬리가 긴 캔들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전에도 계속 이제 저항선을 맞으면 누군가에 의해서 의도적인 좀 매도가 좀 많이 일어나는 그런 장이었다라고 보여져요. 특히나 이틀 전에도 지금 보시면 꼬리가 굉장히 긴 캔들이 보여줬고 음전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는 건 여기에서 누군가 눌러주는 힘이 강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의도적인 매도 물량이 20.4K에 있다. 그리고 20.4K를 거치면 당연히 매도 물량이 없어지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장이 조금 재미가 없지만 풋옵션이 지금 18K 정도에 지금 하락한다는 풋옵션이 좀 걸려져 있습니다. 18K 정도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거 지금에는 상승보다 하락이 조금 더 무게를 두는 게 맞는 그런 장인 것 같아요. 이런 장이 재미가 없는 장에선 어떤 좀 움직임이 올까요? 뭐 언제 찐 상승, 우리가 소위 말하는 찐 상승은 언제 올까요? 너무 지루해요라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 우선은 이제 정확한 상승 랠리는요. 여기 급락했던 부분 있죠. 22.7K 이상에서 이제 몸통의 마감이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말하는 찐 상승 랠리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선 사실 어차피 바닥권에서 매수는 어차피 우리가 못합니다. 그래서 18K 정도의 풋옵션이 걸려져 있다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보는 이 바닥권이 있죠. 이쪽에서 접근을 하시면 이제 조금 그 지지선마다 조금씩 매수를 하신다면 조금 후에 좋은 모습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장에서는 정말 단타 매매 아니면 지금은 이제 차라리 나는 어차피 바닥에서 매수를 못하기 때문에 조금 비트코인을 믿고 이제 조금 후에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체적인 거시경제적인 이제 관점들을 믿고 비트코인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매수를 지지선마다 조금씩 해 가시면 어쨌든 이제 좀 분할 매수 측면에서 가져가시기 좋은 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하나하나 계속 이제 1분봉, 5분봉, 뭐 1일봉 아닌 뭐 4시간 봉, 1시간 봉 이런 식으로 짧은 봉 있죠. 그런 것들 시간봉 위주로 많이 보시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돌림이 많이 강하게 나오고 조금 이제 횡보하는 재미없는 장에서는 그런 자세를 가져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 지지선들의 다가갈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수의 측면으로 다가가고 후에는 이제 좀 상승이 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9월은 매수하는 달이라고 봐도 좀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장은 안 좋겠지만 9월 후반이나 10월 초에는 좀 매수세가 들어오는 장세라고 합니다. 10월은 또 1년 중에 두 번째로 좋은 달로서 좀 회복하는 우리가 장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부근에서는 20.4K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고요. 의도적인 매도 물량이 조금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단타적으로 매매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하락풋 옵션이 18K에 좀 있기 때문에 그쪽을 닫게 되면 좀 하락에도 무게가 있지만 지금 22.7K 부근 정도가 되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찐 상승이 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장에선 지지선에 닿을 때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신다면 나중에 상승하셨을 때 조금 더 좋은 성과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차트 분석 좀 봐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봐야 할 이슈가 또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유일님? 일단 아무래도 암호화폐 이렇게 막 시장이 좋지 않다 보면은 또 암호화폐 이런 비판론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기본적으로 뭐 암호화폐 투자를 왜 하냐, 뭐 주식이나 뭐 채권이냐, 뭐 금이냐 이렇게 투자하라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뭐 피터 시프라고 이제 금 예찰론자가 있습니다. 예찰론자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이 SNS에다가 페드 이제 연준은 이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고 경기 침체로 갈 것이다. 결국 이기지 못할 것이다. 금리 이제 통화 정책을 바꾸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을 썼어요. 보다 보면은 뭐 틀린 말도 아닙니다. 사실 뭐 우리가 3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금리를 계속 인상했는데도 이제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수치가 조금씩 둔화되고는 있지만
뭐 이렇게 완벽하게 잡히고 있지 않아요. 3월 달부터 지금 뭐 9월 달 지금 말까지 보면은 반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뭐 별다른 느낌을 보여지지 않고 오히려 GDP 계속 역성장 나오고 지금 뭐 양적 긴축하고 금리 올리고 있는데 뭐 고용지수 조금씩 안 좋아지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인플레이션도 잡히지 않는다면은 정말 경기 침체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적당히 잡히지 않는데 계속 경기 침체로 이렇게 가려는 모습이 보여지면은 어느 순간 이제 금리 인상을 멈추게 되고 금리 인하도 이제 고려를 해봐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연준에서 좀 뭔가 실수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작년 이제 코로나 때 좀 모든 자산 시장이 퍽싹 이제 내려앉으면서 갑작스럽게 금리 인하를 대폭했잖아요. 그로 인해서 이제 자산 버블 시대가 나오고 나서 이제 비트코인 올라가고 뭐 주식들도 엄청나게 올라갔었는데 그렇게 금리 인하를 대폭적으로 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금리 인하를 지속을 해왔어요. 그로 인해서 당연히 후폭풍이 이제 오는 거는 당연한 건데 지금 그 후폭풍 이제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작용하면서 지금 우리가 풀어야 될 이제 숙제가 된 것이잖아요. 근데 그 숙제를 지금은 풀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결국 해결해 내려면은 금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올리고 요거를 계속 긴 시간 동안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정말 경기 침체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사실이고 이제 현실이다라는 걸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지금 시장에는 뭐 어떻게 애매한 시장이 돼버린 것 같아요. 뭐 고용 시장도 원래는 좋게 나왔는데 지금도 뭐 예상치보다는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오고 있지만은 점점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고용 수치도 안 좋게 나올 것이고 결국은 인플레이션도 잡지 못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애매한 상황으로 나오면서 경기 침체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말고 뭐 금에다 투자하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비트코인이 뭐 디지털 금이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사실 안전한 자산에 투자하는 게뭐 아니다, 뭐 이게 틀렸다 이렇게 말할 건 아니에요. 사실 뭐 안전한 자산에 투자하는 것도 맞고 지금 뭐 채권에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뭐 비트코인 이제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이런 비트코인의 암호화폐에 대해 좀 비판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이제 맞서 싸워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시장은 좀 힘들겠지만 이제 뭐 암호화폐를 욕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고 투자를 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피터 시프라는 금 예찬론자가 또 페드가 인플레를 잡지 못할 것이라는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금리를 올리게 되면 당연히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물가를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갈 것은 맞아 보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시장까지 이렇게 폄하하는 전문가들이 있지만 또 이렇게 킹달러 현상 계속되고 위안화나 이런 유로화 또 파운드화까지 가치가 내려가게 되면서 오히려 좀 비트코인을 해지 수단으로서 조금 더 투자처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초아님 그렇지 않을까요? 우선은 시작했을 때도 그렇고 방금 유일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게 저도 동일하게 생각을 하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28일 날 이제 위안화랑 달러 환율이 지금 14년 7개월 만에 지금 역대 최저치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암호화폐 퀀트 트레이딩 회사죠. 노브말파 CEO가 중국 투자자들이 앞서서 이제 정부의 엄격한 자본 통제를 피하기 위해서 약간 비트코인에 아니면 암호화폐 시장에 많은 발을 담갔던 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처럼 이제 중국 위안화가 평가절하가 되면 앞으로도 좀 움직임이 다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쪽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지금 연준을 필두로 해서 대다수 국가들이 이제 어쨌든 시장의 유동성을 걷어들이는 긴축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지금 중국은 이제 인민은행에서 이런 완화적 통제 정책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채택 자체가 어쨌든 위안화 가치를 좀 떨어뜨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급격하게 평가 절하가 되면은 수입 비용이 어쨌든 증가가 되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하방 압력을 좀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소비자가 지출에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되는 그런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며칠 전에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중국은 이제 그 부동산적인 모습이 사실 좋지가 않아요. 부동산 쪽에 좀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것까지 말씀드리면 너무 길어질 것 같기 때문에 어쨌든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부동산 쪽의 문제로 인해서 이미 인민들이 중앙은행, 이제 인민은행에 이제 그런 신뢰도가 좀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안화가 급락을 하게 된다면 위안화보다는 역시도 좀 회피 수단으로서 비트코인 한번 채택한 전적이 있기 때문에 좀 우회를 한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 비트코인 쪽으로 암호화폐 쪽으로 좀 그럴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 이런 움직임이 진짜 비단 중국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국 역시도 좀 비슷한 움직임을 좀 보였는데 런던에 위치한 암호화폐 투자 회사죠. 코인세어스에서 파운드화로 거래된 이제 비트코인의 거래량이 급등했다는 이야기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26일 날 기준으로 8억 8천만 달러 정도 거래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수치가 체감이 안 될 거예요. 원래 기존에 파운드화로 결제가 되는 비트코인이 7천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배 가까이 증가를 한 것을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킹 달러에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자국의 통화 화폐가 지금 좀 모습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슬슬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시장에 발을 담그고 있다는 것이 지금 측면에서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더 떨어질 것이라 예상을 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매수를 했다는 것은 어쨌든 좀 장기적인 상승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고 아마 그래서 그 전에 잠시 나스닥과 비트코인이 디커플링이 되면서 올랐던 우리 한 이틀 전에 그랬던 모습 보인 적이 있어요. 그 모습 자체가 어쨌든 이런 모습이 반영이 돼서 좀 모습이 보였던 것이고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풋옵션이 18K 쪽에 걸려져 있기 때문에 의도적인 하락으로 눌러준 것이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이 1,440원을 돌파한 다음에 그 부근에서 지금 계속 놀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안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제가 몇 달 전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1,600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 우리도 만약에 그런 쪽으로 돈이 들어간다면 미리 선점을 해서 매수를 만약 해놨다면 더 큰 우리가 좀 수익을 얻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지금 단기에 이런 재미없는 장도 이제 미래의 가치를 보시면서 투자하시는 것이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중국 자본 통제가 좀 있기 때문에 위안화가 평가절하되면서 좀 암호화폐 쪽으로 그 자금이 좀 더 몰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파운드화로 거래된 비트코인 양이 한 10배 가까이 급증했다고 하는 걸 보면 킹달러에 좀 대적하는 모습이 좀 보이기도 하는데요. 지금처럼 좀 우리가 타점 잡기 힘들고 좀 재미없는 시장에 이렇게 좀 긍정적인 소식들 보면서 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BDC가 또 실험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실험이라고 하면 좀 국가 간의 좀 결제 시스템을 좀 구축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좀 어떤 국가들이 좀 참여를 하는 건가요, 유일님? 네, 이번에는 여러 아시아 국가들이 모여갖고 이제 약간 2,200만 달러의 이제 수준을 한번 이제 테스트를 시험했어요. 네, 트랜잭션을 테스트를 했는데 성공적으로 이제 실험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 CBDC 역사의 첫 발걸음이라고 이제 생각해도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이제 우리 기존에 있던 현금이 점차 사라지고 이제 디지털 화폐로서 이제 작용하면서 점점 발전해 나갈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이 궁금한 게 있어요. 결국은 그렇죠. CBDC가 발행이 되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코인들 이런 것들 사용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사라지는 거 아니냐. 굳이 디지털 화폐가 있는데 우리들 코인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규제안도 나오지 않았고 이 암호화폐가 다 제각각의 쓰임새가 있잖아요. NFT는 NFT, 그리고 P2E는 P2E, 메타버스는 메타버스, 등등 여러 가지 각자의 이제 그런 자리가 있기 때문에 디지털 화폐가 이제 발행된다 해도 CBDC가 된다고 해도 기존에 있던 코인들이 갑자기 없어지거나 사라지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우려되는 상황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CBDC 디지털 화폐랑 이제 기존에 있던 코인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같이 상생해서 같이 갈 것이냐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해서 이거를 쓸 것이냐 말이 많아요. 아직 근데 결정된 거 없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일단은 CBDC 디지털 화폐 이 국제 송금 시스템이 제대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아시아 간의 여러 중앙은행들이 모여서 합의를 하고 이제 제대로 됐다는 것을 이제 중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CBDC가 발행이 된다고 해도 암호화폐 시장은 계속해서 같이 갈 것이라는 입장 주셨습니다. 이렇게 CBDC 시스템이 계속해서 좀 잘 구축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미국에 좀 대적할 만한 그런 힘을 만드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중국이랑 러시아가 이런 부분 제일 필요할 것 같은데 초아님께서 좀 더 덧붙여 주시죠. 네, 우선은 방금 말씀해 주신 거에 조금 더 덧붙이자면 중국이 4개국, 그러니까 20개 은행과 지금 결산 업무에서 CBDC 실사용 테스트를 완료를 했습니다. 홍콩 금융관리국, 태국 중앙은행, 아랍에미리트 중앙은행, 중국 인민은행 디지털화폐 연구소가 공동으로 발행을 했다고 했는데 저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에 어느 정도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같이 아셔야 하는 건 이건 어쨌든 지금 정부 주도하에 좀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화폐의 가치가 이제 좀 디지털적 손으로 들고 다니지 않고 이제 좀 결산 업무나 이런 것들에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게 좀 모습들이 갖추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면모로 봐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현재 무너져가는 법정 화폐 대체제로서 조금 많이 떠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달러에 대한 원망이 좀 가득해요. 달러는 지금 뭐 너무 많은 돈을 풀어서 지금 현재 수습은 다른 나라가 하냐라는 이야기가 지금 많이 도는데요. 이런 입장에서 오히려 이렇게 뭉치기가 쉽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고 함께 체크해야 하는 게 러시아와 중국의 상황이 맞습니다. 러시아도 중국 무역에 CBDC를 활용할 계획이 있다. 그리고 지금 뭐 실사용을 테스트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현재 은행에서 좀 많은 송금에 대한 제재를 좀 받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는 이제 전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게 좀 발판을 어떻게 보면 마련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제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만들고자 하긴 움직임을 좀 많이 바람을 넣어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거는 근데 중국이랑 러시아 같은 국가들은 우리랑 다른 사회주의 국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정부가 이제 강하게 나가게 되면은 중앙 집권에 이제 좀 힘이 세기 때문에 사람들은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중국에 가보신 분들은 이제 이미 좀 이런 화폐보다는 이제 핸드폰으로 결제하는 이제 위챗페이나 이런 것들을 이미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전환이 되기가 더 쉽다. 그리고 사람들이 좀 거부감이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이제 이 싸움에서 승리자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달러를 뭐 이길 것이다. 뭐 얘네가 뭐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것이 좀 주목을 하기보다는 그래서 누군가가 돈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미 많이 경험을 하셨어요. 위에 모든 사람들 샀을 때 매수하면은 물리는 타점이다. 그래서 그때는 매도를 하시고 기대감에 돈이 많이 몰릴 때 그때가 오히려 매도 타점이고 그 전에 이렇게 좀 정립이 안 되었을 때 항상 큰 상승이 좀 온다는 것을 항상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느 면모로나 보나 지금 현재 매수를 좀 해야 하는 타점이 맞고 씨를 뿌릴 때랑 거둘 때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면서 좀 정리를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하나하나 움직임에 신경 쓰지 마시고 전체적인 장을 보면 장기로 보면 어쨌든 이제 지금 코인 쪽에 암호화폐 시장에 돈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건 맞으니까 너무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장기로 좀 보시면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편안한 금액만 좀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네, CBDC 자체가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화폐 가치가 디지털적으로 좀 바뀌는 것이라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간의 무역에서 좀 CBDC로 결제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러시아가 비췄는데요. 지금 송금 제재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전환이라고 할 수 있겠고 달러를 대적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이렇게 강하게 나가면 다른 사람들까지 좀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을 좀 늘리는 것은 맞아 보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좀 긍정적으로 해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또 이것을 정부가 너무 관여하다 보면은 이런 송금과 또 결제 시스템에 관해서 좀 국민들도 불안감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또 좀 NFT 시장에 좀 호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유일 전문가님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일단은 뭐 여러분들도 뭐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게임이 있어요. 이제 배틀그라운드라는 이제 유명한 총 게임이 있는데 거기 이제 개발자가 지금 자기 게임을 지금 뭐 메타버스랑 이제 NFT를 도입해서 지금 구현해 내고 있습니다. 이제 아르테미스라는 게임을 구현내고 있는데
요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호재죠. 우리 NFT 시장, 메타버스 이제 시장 제가 굉장히 좋게 바라보고 이제 미래로 갈수록 점점 갈수록 가치 투자로서 점점 상승할 것이라고 제가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때문에 이런 유명한 게임사 이제 개발자에서도 NFT랑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서 게임을 구현화시킨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NFT 관련된 코인이라든지 PT 섹터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된 코인들 모두 다 호재로서 작용은 될 것이고 추후에 우리가 앞으로 계속 발전되고 많은 게임들이 계속 발전되고 이런 NFT 관련된 코인들은 무언가 새로운 시스템이 나오고 플랫폼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점점 뭐 신세계로 가는 것이고 아직은 뭐 와닿진 않아요. 뭐 메타버스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 와닿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뭐 자세히 들여다 보면은 정말 뭐 신기한 것도 많고 이런 게 진짜 뭐 돈이 되나? 가상 세계에서 이게 뭐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아니 다 뜯어보면 정말 가치성으로 이제 투자할 만한 정말 좋은 섹터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횡보하는 비트코인 시장 대처 방법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코인스쿨로 돌아오겠습니다.